서울의 밤은 차갑고 네온 불빛은 골목을 물들이며 꿈처럼 아른거렸다. 강민재는 자신의 강아지 별이를 데리고 어두운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별이가 갑자기 멈추더니 낯선 남자를 향해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다. 별이. 안 돼. 민재가 소리쳤지만 별이는 이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남자는 허리를 숙여 별이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이 녀석. 겁이 없네. 이름이 뭐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민재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 남자. 이준호는 반려동물 심리학자였다. 민재는 28세.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는 사람보다 강아지 별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았다. 별이는 그의 유일한 가족.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최근 별이가 이상 행동을 보였다. 밤마다 짖고 먹이를 거부하고 민재의 품에서도 불안해했다. 민재는 답답했다. 별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우연히 만난 준호는 별이를 한눈에 파악했다. 이 녀석.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주인이랑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네. 준호의 말은 단순했지만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별이를 위해 반려동물 심리 상담소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준호를 다시 만났다. 상담소는 서울 강남의 작은 빌딩 3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준호는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책상 위에 강아지 장난감을 올려놓고 있었다. 별이의 행동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에요. 강민재 씨. 혹시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나요? 준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민재는 망설였다. 최근 그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다. 프리랜서로서의 일은 불안정했고 가족과의 갈등은 깊어졌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바빠서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아지는 주인의 감정을 읽어요. 별이가 불안한 건 아마 민재 씨가 불안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 말은 민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마치 그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며칠 동안 민재는 별이를 데리고 상담소를 드나들었다. 준호는 별이와 놀아주며 그에게 행동 교정법을 가르쳤다. 민재는 준호의 손길, 그의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별이를 대하는 진심에 점점 끌렸다. 준호는 32세. 반려동물 심리학자로서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그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읽는 재능이 있었다. 민재는 그에게서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자신의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상담이 끝난 후 준호가 말했다. 민재 씨. 별이뿐만 아니라 민재 씨도 좀 더 자신을 돌봐야 해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준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건 관심이었다.
민재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남자를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직면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와 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아른거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준호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두려움과 함께 뒤섞였다. 민재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겨야 했다. 하지만 준호를 만난 후, 그는 점점 자신을 받아들이고 싶어졌다. 준호는 단순히 별이의 심리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민재의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었다. 민재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준호를 떠올렸다. 그의 미소, 별이를 쓰다듬는 손길,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부드러운 눈빛. 민재는 그런 감정이 낯설었다. 그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니, 사랑을 허락받은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상담소에서 준호가 민재에게 커피를 건넸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망설이다 입을 뗐다. 그냥, 가족 때문에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최근 그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민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 준호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민재 씨, 가족은 중요하지만 결국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별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다시 한번 흔들었다. 그는 준호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만약 자신이 준호에게 마음을 고백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몰랐다. 며칠 후, 민재는 별이를 데리고 한강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우연히 준호와 마주쳤다. 준호는 자신의 강아지, 루나를 데리고 있었다. 두 강아지는 서로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고, 민재와 준호는 자연스럽게 함께 걷기 시작했다. 준호 씨는 어떻게 반려동물 심리학자가 된 거예요? 민재가 물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렸을 때 우리 집 강아지가 아팠어요. 병원에선 치료법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 녀석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의 이야기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준호의 열정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한강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자신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가족과도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저는 제 자신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준호의 말은 민재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했다. 준호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설렜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의 가족 앞에서. 그건 불가능해 보였다. 며칠 후. 민재는 상담소에서 준호와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시작했다. 별이의 행동은 점점 나아졌고, 민재는 준호와의 대화에서 위안을 찾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는 준호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점 더 커져갔다. 한편, 민재의 아버지는 점점 더 강하게 결혼을 압박했다. 민재야, 이제 정신 차려. 너 같은 나이에 나도 너를 낳았어. 아버지의 말은 민재를 더욱 올가매었다. 그는 준호와의 시간을 보낼수록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 힘들어졌다. 어느 날, 준호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혹시 저랑 같이 저녁 먹을래요? 그 말은 민재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첫 번째 저녁 약속은 민재의 인생을 바꿀 터였다. 저녁 약속 날. 민재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그는 긴장했다. 이건 단순한 저녁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준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남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준호는 캐주얼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민재 씨, 오늘 좀 다른 느낌이네요. 멋져요. 준호의 말에 민재는 얼굴이 붉어졌다. 저녁 내내 그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준호는 자신의 꿈, 반려동물 심리학자로서의 목표, 그리고 서울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재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준호는 자유로웠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민재는 그런 준호를 보며 부러움을 느꼈다. 민재 씨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준호의 질문에 민재는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일하고 가족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저는 그냥 별이와 행복하고 싶어요. 민재의 대답은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거면 충분해요. 하지만 민재 씨, 별이뿐만 아니라 민재 씨 자신도 행복해야 해요.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다시 한번 흔들었다. 그는 준호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준호에게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섰을 때, 민재는 갑작스럽게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민재야, 이번 주말에 선 보러 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준호는 그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괜찮아요.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가족 문제요. 그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민재 씨,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싶으면 말해요. 제가 들어줄게요.
그 손길은 민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와 별이를 안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준호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가족, 사회,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했다. 며칠 후, 민재는 준호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준호가 민재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준호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벽에는 강아지 루나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동물 심리학 책들이 쌓여 있었다. 민재는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숨겼지만 결국 자신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준호의 말은 민재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준호 씨, 저도 저 자신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 씨, 그건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에요.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준호에게 키스했다. 그 키스는 민재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순간이었다. 준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민재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키스가 끝난 후, 현실이 그를 다시 덮쳤다. 미안해요.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당황했다. 하지만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 씨, 미안할 거 없어요. 저도 민재 씨를 좋아해요.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뛰게 했다. 그는 준호를 좋아했다. 그리고 준호도 그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수많은 장애물과 마주쳤다. 다음 날, 민재는 아버지에게서 또다시 전화를 받았다. 민재야, 이번 주말선 약속 잡았다. 거절하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준호와의 시간을 생각하며 미소 짓다가 곧 현실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는 준호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가족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면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같은 길을 걸었어요. 힘들겠지만 결국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찾을 거예요. 준호의 말은 민재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를 잃고 싶지도 않았다. 며칠 후, 민재는 준호와 함께 서울 외곽의 공원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별이와 루나를 데리고 숲속을 걸었다.
민재는 준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호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이걸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민재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해요. 그냥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숲속에서 서로를 안고 별이와 루나가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재의 아버지는 그의 행방을 추적했고 결국 민재가 준호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민재에게 전화해 소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집으로 돌아와. 민재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당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민재는 갈등했다. 그는 준호를 사랑했지만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준호의 아파트에서 밤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민재는 준호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민재는 준호의 품에서 깨어났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그의 얼굴을 비쳤다. 준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그의 곁에는 루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곧 그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민재야. 지금 어디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친구 집에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너 지금 그 남자랑 같이 있는 거지? 당장 집으로 와. 민재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준호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준호를 깨우며 말했다. 준호 씨, 아버지한테 다 말할까 봐요. 준호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씨.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아버지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때문에 가족이 망신당하고 있어. 아버지의 말은 날카로웠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아빠.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듯 멈칫했다.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준호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걸 숨기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분노하며 소리쳤다. 너 미쳤어. 당장 그놈하고 헤어져.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저는 제 행복을 찾고 싶어요. 그는 집을 나왔다. 그의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민재는 준호에게 돌아갔다. 그는 준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준호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민재는 자신의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준호는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왔다. 그들은 함께 별이와 루나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호 씨.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민재 씨. 저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민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민재의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다. 그는 프리랜서 일을 계속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겼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로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완전히 외면했다. 민재는 그 상실감에 아파했지만 준호와의 시간이 그를 버티게 했다. 준호는 민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민재가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도록 도왔고 별이의 행동도 점점 안정되었다. 민재는 준호의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는 동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치유를 경험했다. 어느 날 준호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우리 같이 반려동물 심리 워크숍을 열어볼까요? 민재는 놀랐다. 그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워크숍 포스터를 만들 수 있었고 준호는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워크숍은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의 심리를 이해하고 싶어 했고 민재와 준호의 열정은 그들을 감동시켰다. 민재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잊히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는 우연히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재야.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민재는 어머니를 안고 울었다. 그는 가족과의 화해를 꿈꾸기 시작했다. 민재와 준호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났고 서로의 꿈을 공유했다. 민재는 준호에게 자신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며 말했다. 준호 씨. 언젠가 저는 제 전시회를 열고 싶어요. 준호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민재는 준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민재와 준호는 함께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별이와 루나는 그들의 가족이 되었다. 민재는 자신의 디자인 일을 계속하며 준호는 반려동물 심리학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민재는 가끔 사람들의 비판적인 눈빛을 느꼈다. 그는 그런 시선에 상처받았지만 준호는 항상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다. 민재 씨, 우리는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민재는 준호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디자인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전시회의 주제는 사랑과 자유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 준호와의 사랑, 그리고 별이와의 시간을 작품에 담았다.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민재는 많은 도전을 마주했다. 그는 자금이 부족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의 곁에서 모든 것을 함께했다. 그들은 함께 포스터를 만들고 전시회를 홍보했다. 전시회 날, 민재는 긴장한 채로 갤러리 입구에 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보러 왔다. 그 중에는 그의 어머니도 있었다. 어머니는 민재의 작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재야,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일 줄 몰랐어. 민재는 어머니를 안고 말했다. 엄마, 저는 그냥 저를 사랑하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민재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준호는 그의 곁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그날 밤, 민재와 준호는 한강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호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민재 씨, 우리는 함께니까요. 시간이 흘렀다. 민재와 준호는 여전히 함께였다.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고 그들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다. 민재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고 준호는 반려동물 심리학자로서 전국적으로 강연을 다녔다. 그들은 함께 많은 것을 이뤘다. 그들은 반려동물과 사람들의 관계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민재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랑과 자유의 메시지를 전했다. 어느 날, 민재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씨, 우리 영원히 함께할까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민재 씨, 이미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그들은 한강변에서 별이와 루나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그는 자신을 사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준호를 사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앞으로도 많은 도전을 마주할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민재는 별이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 씨. 고마워요. 당신이 내 개를 이해해줬고, 나를 이해해줬어요. 준호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민재 씨. 당신이 나를 이해해줬죠. 그들은 서로를 안고 웃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어둠도 밝힐 수 있었다.